2007년 통영의 한 내과에서 일하던 의사는 젊은 여자 환자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고 회복 중이던 환자들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한 후 성폭행을 한 겁니다. 법원은 의사에게 의사의 근본이 안 됐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으로 약물 주사를 놓은 여성이 사망하자 그 시신을 한강변에 버린 산부인과 의사 사건도 사회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중범죄를 지은 저 의사들이 복역을 마치고 다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 현행법에 의사가 의료행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군들과 비교해봐도 면허 취소 규정이 약해 방탄면허, 불사조 면허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국회가 의료인의 결격 사유와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 그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윤리적, 도덕적 잣대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선 의료인 범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이 의료법 개정안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서의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문제는 좀 차치하고 일단 의사의 범죄 행위, 그에 따른 의사 면허의 인정 여부 이런 본질에만 좀 집중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성 환자를 진짜 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사. 딱 들어도 이거 진짜 보통 사건이 아닌데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2007년 6월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통영의 한 내과에서 근무하던 40대 의사가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는데요. 이 의사는 내시경을 마치고 이제 마취가 깨기 위해서 회복실에서 잠들어 있던 환자에게 다시 전신 마취제를 주사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히려 내시경 시간을 일부러 사람이 없는 점심시간에 잡거나 또 이 진료를 하면서 간호사들을 밖으로 계속 내보내려는 이런 행위가 의심스러워서 이 병원 직원들이 검사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고 세상에. 그 카메라에 저 의사의 범행이 딱 들킨 건데요. 그 대신 검찰은 의사가 2007년 5월부터 이런 여성들 20, 30대 환자 3명에 대해 이렇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서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이 의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2007년 통영, 경남 통영이면은 통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사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일 텐데 난리가 났겠네요, 동네에서. 네, 도시 자체가 클 수 있지만 이 치과를 제외한 이 개인 의원, 이 내과 의사가 활동하는 이 병원이 6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상당히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또 수면 내시경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적어졌겠죠. 그래서 소문이 빨리 퍼졌습니다.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이제 개원을 해서 당시에 내시경을 잘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익명으로 탄원서가 접수되고 또 여러 정황을 따졌을 때 피해 여성이 상당히 더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소한 거는 환자 20, 30대 여성 환자 3명에 대한 것만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진료 자료에 나타난 여성 환자들이 수사에 이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제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고 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이 3명에 대한 범죄만 재판에 받게 됐던 거였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래서 어떻게 처벌받았습니까? 네,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는데요.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없다라는 강한 비난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마취제를 무려 50개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투약할 경우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50개나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걸 볼 때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사상의 한계에 의해서 기소가 되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징역 7년형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시신을 한강변에 유기한 그런 사건 기억나십니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 그 의사의 아내가 그거에 또 가담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한강변에 시신이 유기하는 모습이 그 당시 이제 병원이 있던 건물 CCTV에 맞아요, 잡혀서 맞아요. 그 영상 때문에 더 떠들썩해졌는데 바로 이제 저 사건이었습니다. 2012년 7월에 강남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본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국소 마취제 13종을 혼합한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이 당시 약물이 혈관에는 투약이 금지되어 있는 것부터
전신 마취에 사용돼서 자발 호흡이 어려워져서 아주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약물들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 나오시는 영상이 이제 해당 사건을 이제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 약물을 맞은 여성이 사망하자 저 의사는 이 여성의 차량을 이용해서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여성의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휠체어에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이 당시에 잡혔기도 하고요. 심지어 말씀하셨듯이 유기에는 이 의사의 아내도 가담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 여성의 사체를 차로 옮겨 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한강까지 뒤따라간 뒤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아내까지 가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간호사를 내보내고 또 사람이 뜸한 시간대에만 전신 마취를 하고 이거 딱 들어봐도 뭐 당연히 이 강력 범죄라는 건 뭐 당연한 전제인 것이고 일단 계획적이기도 하단 말이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의사인데 이런 짓을 한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참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당연히 면허 취소가 저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일정 기간 면허 취소가 됐다가 다시 또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라는 그 대목이 사실은 너무 넓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쟁이 붙는 것 같습니다. 금고형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범죄에 적용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다른 뭐 어떤 자격증과 면허증과 관련된 법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이제 정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뭐 의료협회에서도 저는 토론을 해서 면허를 취소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취소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이제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는 뭐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 기자 그래서 뭐가 됐든 이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일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당시 의사협회가 이제 3년간 회원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원 정지라는 거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 협회 공문 뭐 이런 걸 받을 수 없고 뭐 대의원 임명권 등 이런 권리만 제한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병원을 새로 개원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도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신을 유기한 의사 자체도 3년간 면허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시한이 지나고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일하기로 했다는데요. 물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행정 직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 현행법상 의료 행위와 관련된 법을 어겨서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일단 뭐 좀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저희 기자 같은 경우는 기자가 무슨 면허증이 있는 그런 전문직은 아닙니다만 보통 기자들 사고 치면 회사 잘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든 회사에서 면을 당하든 뭐 그렇게 되면 뭐 1인 유튜버가 돼서 본인이 뭐 이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진짜 이 제도권에서 인정한 기자 너는 기자야. 이런 거는 이제 거의 그걸로 끝 아닙니까? 회사에서 면을 당하는 순간. 자, 그런데 이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의사 면허가 취소가 안 됐다. 이거는 조금 일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올리시는 글도 그렇고 고개를 다 갸우뚱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네, 사실 그 법조인은 평생 가도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원도 일반적인 경우에 평생 법원 한 번은 안 가보는 경우가 훨씬 그럼요. 많습니다. 네, 예. 변호사 저 평생 만날 일도 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앞으로는 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 근데 의사는 사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요. 그럼요. 네, 그리고 훨씬 더 의사를 대면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일부의 의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죠. 실제로 좀 수치로 좀 한번 볼 필요도 있는데요. 뭐 살인, 강도 등의 이제 4대 범죄들을 보면은 직접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직군들과 비교해서 예. 적지 않습니다. 네, 수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이제 2,800명을 넘었고요. 아이고야. 또 그뿐만 아니라 좀 성범죄만 좀 따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5년 동안에도 의사 중에 이제 600명 넘는 사람이 이제 그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많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의사 수만 보더라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전제를 해야 될 건 극히 일부의 의사들이라는 것, 그건 좀 계속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의사협회 차원에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개정되는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격 사유와 이제 면허 취소 사유를 다른 전문 직업과의 형평성을 좀 맞추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뭐 집행이 끝나거나 아니면 집행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걸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의협 측에서는 이런 모든 범죄 확대하는 걸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좀 입장을 좀 유보적으로 바꿔서 이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물론 이제 실형뿐만 아니라 선고유예에 대해서도 이런 걸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의료 활동에 좀 제한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국회와 그리고 국민들의 그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그 뭡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우리는 뭐 면허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동료로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전혀 지금 중요하지가 않죠. 국민들의 뭐 안정권이 사실은 의사 손에 달려 있는 게 문제일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성범죄나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허가 취소 안 된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양보하실 것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뭐 의료적인 뭐 치유뿐만 아니라 안전이란 문제가 뭐 보장이 돼야, 그렇죠. 그래야 마음 놓고 여성 환자들도 뭐 산부인과든 어디든 남자 의사들에게 스스로를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